오, 잘 보네. 야, 이 주차장 건물 보세요. 폐허 체험이냐. 저기 공간을 보면 예전에 뭔가의 그 아픔이 좀 더 서려있는 듯한, 뭔가 개장되지 못한, 오픈되지 못한 곳에 아픔이 좀 보입니다. 다 지어놨는데 안타깝네 진짜. 요즘에 러닝하면서 요게 거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거 자주 하고 다니는데.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무앙텅탄이라는 이름은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팩이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보기 위해 혹은 대형 박람회와 전시회를 보기 위해 한 번쯤 찾게 되는 곳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거대한 공연장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을 나와 걷기 시작했을 때 조금 이상한 위화감이 들었습니다. 왕복 여러 차선의 넓은 도로,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콘도, 잘 정비된 호수와 공원, 도시 전체에 남아있는 계획도시의 흔적, 공연장 하나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 거대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주 오래전 훨씬 더 큰 미래를 그려놓고 도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 도시는 원래 무엇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하면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무앙텅탄이는 원래 공연장이 중심인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 태국은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서 개발사 방콕랜드는 방콕 북쪽 약 4,500라이 부지에 당시 태국 최대 규모의 민간 신도시를 계획합니다. 여기 이제 무앙텅탄이는 쉽게 이해하시기 좋을 비유를 들자면 한국으로 치면 과거에 이제 일산 신도시, 분당 신도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형 신도시인 거죠. 한국은 그래도 일산과 분당 신도시로서 굉장히 잘 이제 형성이 되었지만 여기는 참 안타깝게도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한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장소입니다. 주거시설과 업무시설, 학교와 병원, 호텔과 상업시설, 공원과 문화시설까지 도시 하나를 처음부터 새롭게 설계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당시 최대 70만 명 이상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은 지금 기준으로도 놀랍습니다. 하지만 당시 태국의 분위기에서는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콘도가 빠르게 올라갔고 무앙텅탄이는 태국이 꿈꾸던 미래를 가장 크게 담아낸 도시였습니다. 적어도 1997년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1997년 7월 2일 태국 정부는 결국 바트와 방어를 포기하고 변동 환율제로 전환합니다. 그 순간부터 태국 경제는 거대한 충격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작입니다. 경제가 흔들리자 바로 먼저 무너진 것은 부동산 시장이었습니다. 방콕 곳곳에서 진행되던 개발 사업들이 하나둘 멈춰섰습니다. 무앙텅탄이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계획했던 사업은 중단되거나 축소됐고 고급 콘도와 상업시설들은 오랫동안 입주자를 찾지 못한 채 비어있게 됩니다. 대표적인 유령 건물로 알려진 사톤 유니크 타워가 건물 하나가 멈춘 상징이라면 무앙텅탄이는 도시의 절반이 건설 중간에 멈춰버린 현장이었습니다. 완공되지 못한 거대한 고급 콘도 단지가 끝없이 이어졌고 언론은 이곳을 고스트타운, 유령도시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외신이 촬영한 사진 속 무앙텅탄이의 모습은 참혹했습니다. 70만 명 이상 수용하려고 했던 거대한 고층 콘도 단지 중 상당수는 입주자를 찾지 못해 텅 비어 있었고 유령도시라는 이름은 그렇게 이 도시를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시기 임팩 인근의 저렴한 콘도 단지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임팩 뒤쪽으로 오시면 아울렛 스퀘어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데카트론도 있고 바디글로브, 나이키 기본적으로 스포츠 브랜드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 무앙텅탄이의 핵심이기도 하죠. 쇼핑 좋아하는 저로서는 눈 돌아갑니다. 지금 살짝 한번 지나가 보겠습니다. 코스모 이제 바자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라이프스타일 몰 크게 백화점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기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이제 콘도 단지인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한국식 아파트랑 가깝게 만든 콘도 단지가 있습니다. 여기 딱 오셔서 보시면 아파트, 옛날 아파트 같은데, 우리나라 예전 아파트 느낌이 굉장히 나는
여기도 대단지입니다. 보시면 요 바로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화폭도 C1, C2 뭐 단지가 엄청납니다. T9, 저 멀리 T4. 그러니까 여기 단지가 일단 굉장히 큰데 우리가 보통 방콕에서 보는 콘도 단지 느낌이 아니라 예전에 한국의 아파트 단지 느낌이 굉장히 나요. 이 거리를 이렇게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친한 지인이 사실 살아가지고 여기를 와본 적이 있어요. 아파트 안에도 이제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구조도 그렇고 한국 옛날 아파트처럼 지었어요. 요즘 스타일의 콘도가 아니라 안으로 들어가면 복도가 홍콩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홍콩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문마다 보니까 철조망이 대문이 철조망으로 다 이렇게 보완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철조망 철문이 있고 그 철문을 열면 대문이 있는, 실제로 딱 들어가 보니까 홍콩 영화의 한 장면에 내가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1층은 다 가게예요. 가게도 엄청 많죠. 단지가 큰 만큼 뭐 여기서 멀리 갈 필요 없이 밥 사 먹는 거는 뭐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해서는.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가운데는 또 비어 있더라고요. 중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가운데는 비어 있고, 그리고 그 지인분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방콕에 이제 지진이 크게 한번 일어났었잖아요. 여기도 지진 여파가 있었는데 여기 건물 자체가 옛날식 공법으로 이제 만들어진 곳이다 보니까 옛날이 오히려 더 튼튼하게 지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사실 건물이 크게 손상되지 않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버텨줬다고 합니다. 화려한 계획은 멈췄지만 삶은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지금 이곳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계적인 공연이 열리며 태국 최대 규모의 전시장도 여전히 이곳에 있습니다. 왜 무앙텅타니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답은 아이러니하게도 무앙텅타니가 처음부터 너무 크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무앙텅타니는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넓은 도로와 상하수도, 공원과 호수, 주거와 상업시설까지 도시가 움직이기 위한 필요한 기반은 이미 상당 부분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금융위기는 개발을 멈추게 만들었지만 도시의 뼈대까지는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콕랜드 역시 이 위기를 피하지 못했죠. 당시 회사의 시가총액은 무려 10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할 만큼 큰 타격을 입었고 오랜 구조조정을 거치고 나서야 겨우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시기 이미 지어진 저렴한 콘도 단지들은 오히려 실수요자를 끌어모으며 자연스러운 생활권을 형성해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거대한 공간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금의 임팩입니다. 원래 지금의 자리는 1998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스포츠 경기장으로 지어졌던 곳이었습니다. 금융위기의 한복판에서도 대회 개막에 맞춰 완공되었고, 대회가 끝난 뒤 이 시설은 전시 컨벤션 센터로 다시 태어납니다. 무앙텅타니가 가진 넓은 부지와 대규모 수용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큰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전시회를 열기 시작했고 국제 박람회가 개최되었으며 세계적인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무앙텅타니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도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꿈은 달라졌지만 사람은 계속 모였습니다. 무앙텅타니를 이야기하면 실패한 신도시라는 표현이 자주 따라붙습니다. 도시는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흔적은 지금도 도시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제가 지금 앉아있는 호숫가에 자리한 더 레이크 클럽입니다. 지금은 세련된 카페와 커뮤니티 공간이지만 원래 이 건물은 신도시 개발 당시 호텔로 계획됐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금융위기를 넘지 못했고 오랫동안 방치된 건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더 레이크 클럽입니다. 더 레이크. 여기 핫합니다. 여기 태국 내에서 바이럴이 크게 됐을 때 저도 와봐가지고 저도 와서 여기를 쇼츠로 간단하게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쇼츠로 남겼었는데 역시나 아직도 핫하네요. 여기 패션 피플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작은 송화거리 같다고 느낌을 했었는데 여기 사진 찍으러 오시는 분도 진짜 많고, 그리고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해서 이 내에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 완벽한 호텔이죠.
저는 이 호텔이 처음에 왔을 때 저는 이게 운행이 됐던 호텔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간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2층만 해도 완전히 케어된 공간이죠. 여기가 이제 로비였을 것 같은데, 로비 공간은 또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고, 뭐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이제 무앙턴탄이 호수입니다. 호수. 자연 호수가 아닌 인공 호수고, 그 당시 이제 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여기를 이제 계획적으로 만든 호수인데, 여기가 호텔이 개장됐으면 굉장히 좋았을 위치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호텔 건물이 쫙 있고, 바로 앞에 호수가 쫙 있고, 저 건너편이 이제 그 당시에는 없었겠지만 이제 2025년에 이제 오픈을 해가지고 MRT 여기 있고, 길만 건너면 저기 노보텔도 보이지만 저 바로 앞에 임팩이 있습니다. 임팩. 여러 가지 대형 박람회 같은 거를 많이 열거나 아니면 대형 콘서트. 보시면 여기에 뭐 베이글 가게도 있고요. 의류 소품 판매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커피숍으로는 빈스가 있고요. 지금 이곳에 앉아 저 먼 곳을 바라보면 묘한 풍경이 들어옵니다. 실내는 2020년대 감각적인 공간이지만 창밖으로는 1997년에 시간이 멈춘 듯한 오래된 콘도 단지가 보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 다른 시대가 나란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점이 제가 무앙탕탕이를 그래도 좀 이따금씩 와봤는데, 좀 이번 주제를 정하면서 그 주제에 굉장히 걸맞는 한 장면이 지금 제 앞에 있습니다. 이게 느낌이, 이건 사진으로도 남겨야 될 것 같은데, 뒷담한 건물과 바로 옆에 똑같은 완성된 건물이 그냥 정 가운데에 이 기준점을 두고 딱 나란히 서 있습니다. 보세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 지점이. 여기는 또 상대적으로 건물이 완성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근데 같은 건물인데 여기는 쫙 저 끝까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완전 폐허가 된 건물이 이렇게 요 가운데를 중심을 두고 딱 나눠져 있네요. 묘하네요, 분위기가. 제가 이제 오늘 가려고 하는 카페 중에 하나가 그래도 이 공간들을 좀 잘 활용하고 좋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의 발돋움 같아가지고 제가 이곳을 오게 됐거든요. 여기는 몇 번 제가 와봤던 공간이고, 홀 카페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완전 폐건물이에요. 폐건물 1층에 아마 임대를 해가지고 나름 독특한 컨셉으로서 이제 운영을 하는 카페입니다.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뭐 앉아서 막 편하게 먹을 때는 많지 않은데 거의 테이크아웃 가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업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종업원이 안에서 그냥 스피커로만 얘기하고, 무엇보다 커피 맛이 좋아가지고 가격은 굉장히 저렴한데 커피 맛이 좋아가지고 제가 여기 이따금씩 찾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주문하는 방식이 이렇게, 요거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거 표를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예요. ถ้ารับเป็นอเมริกาโน่เย็น1รายการนะครับความหวานปกติไหมครับ 마이 완칸. รายการ69 บาทครับ 다 스캔 짤칸. 벨로 이렇게 갔습니다. 벨. 가격을 보시면 제일 비싼 게 마차고, 마차가 69바트, 나머지는 다 49바트입니다. ได้ขอบคุณครับ 잠깐만 앉아있다 가겠습니다. 홀. 이거는 진짜 완벽한 스페셜티인데 산미가 엄청나고, 이게 아마 뭐 테이크점이라서 더 싸게도 팔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스페셜티는 저렴한 곳을 간다 해도 이 정도 가격은 못 갔거든요. 산미를 싫어하시는 분은 좀 뭐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산미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오네요. 30년 전 만들어진 콘도 옆에는 새로운 건물이 올라가고, 오래된 도로 위로는 2025년 새로 개통한 도시철도가 달립니다.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과 공연을 보기 위해 처음 찾아온 사람들이 같은 길을 함께 걷습니다.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조금씩 다른 역할을 하며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무앙텅타니는 실패한 도시라기보다 변화하는 법을 배운 도시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이곳을 찾을 때 저는 박람회를 보러 왔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때 제 기억에 남은 것은 박람회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넓은 도로가 만들어졌는지, 왜 이렇게 많은 콘도가 남아있는지, 왜 박람회 주변에 하나의 도시가 만들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나니 같은 풍경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앙텅타니는 계획대로 완성된 도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패한 도시도 아닙니다. 시대가 바뀔 때마다 자신의 역할을 바꾸며 지금까지 살아남은 도시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곳을 찾게 된다면 박람회장보다 먼저 도시를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은 태국이 가장 뜨겁게 미래를 꿈꾸었던 시간 위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태국이 가장 크게 미래를 꿈꾸었던 도시 무앙텅타니 이야기였습니다. 태국을 보다 흥미롭게 만나는 강라마이 타이어로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완전 더운 낮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엄청 옵니다. 지금 핫하죠. 좌석은 뭐 거의 만석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방콕의 담배 공장 부지를 벤차키티 공원으로 바뀐 도시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곳 역시 어쩌면 그 이야기와 이어지는 도시 변화의 우여곡절을 그대로 보여주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따금씩 자주 오긴 했지만 이곳을 제가 촬영을 하면서 여러 곳을 한 번에 쭉 돌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돌아보고 드는 생각은 이곳이 확실히 쇼핑, 먹거리, 그리고 뭐 전시나 볼거리, 더 레이크 클럽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기도 좋은 공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죠. 방콕도 물론 좋지만 좀 더 로컬스럽게, 그리고 좀 더 한적하게 즐기기에는 또 나름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이곳도 한번 들려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